안녕하십니까. 프리미아 텐시 대만 우초로 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조세제도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는 대만 내 거주기간에 따라서 개인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대만 체류 기간에 따라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없고요. 대만 내 거주증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1년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만 국내 소득과 국외소득까지 모두 원전 소득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만 내 회사를 먼저 설립을 하시고 본사에서 예를 들어 90일 정도 장기 출장 인력을 파견하시는 경우에 흔히 이 개인소득세를 관과를 하시게 되는데요. 대만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도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냐 혹은 비거주자냐 판명이 되면 대만 국외소득, 즉 대만에서 노무를 제공을 하시면서 국외에서 받으신 국외소득도 대만 내에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0일에서 182일까지 거주자는 약 18%에서 21%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183일 이상 거주자는 대만에서 국내인하게 동일하게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 세율로 5%에서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와 같이 비거주자가 대만 내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 통상 개인소득세 신고는 없이 소득을 수령할 때 18%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게 되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에 출국을 할 예정이라서 신고를 못 하신다고 하면 출국하기 시기 일주일 전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거주자의 외국 소득은 최저한세 적용을 해서 20%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한국의 연말정산이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표를 통해서 만약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공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제세액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이나 기본생활비라는 기준을 발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22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세금 면제액입니다. 기본 면세액은 납세자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1인당 최대 92,000 대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만 내 외국인 거주자라 해도 만약에 국외에 부양부모나 자녀가 있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공제 부분을 보시면요. 급여, 이자, 교육비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서 20만 700대만 달러, 그리고 이자에 대한 수익, 그리고 고등교육 자녀 교육비, 미취학 아동 교육비 등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27만 대만 달러, 2만 5천 대만 달러 등등 규정에 따라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납세자 본인이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시면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얻으신 소득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의 면세액과 그리고 기본 공제 항목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공제를 받을 것인지 항목별 공제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 공제를 선택을 하시면 만약에 미혼이신 경우는 12만 4천 대만 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최대 24만 8천 대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표준 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받은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표준 공제보다는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시고요. 개인이 납부하신 보험료나 혹은 의료비 혹은 월세 임대료 지출, 기부금 그리고 주택과의 대출 이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하는 증빙을 각각 제출하시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공제 금액 최대 금액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동일한 소득 조건에서 표준 공제와 그리고 항목별 공제를 할 경우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240만 대만 달러로 소득은 같고요. 만약에 소득 신고하는 분이 본인은 급여 소득이 있으시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그리고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명에 대해서 기본 세금 면제, 기본 면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기본 면세액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2,000 대만 달러이기 때문에 92,000 대만 달러의 4명에 대해서 기본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별 공제로는 소득이 있는 이제 납세자 본인 1명이기 때문에 급여 공제 207,000 원이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작성드린 대로 이자가 30,000원 있기 때문에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최대 30,000 대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최대 항목이 25,000 원을 적용하면 2명 해서 50,000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240만 대만 달러에 대한 소득에서 36만 8천 세금 면제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23만 8천 240만 대만 달러 소득에서 세금 면제 36만 8천을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 공제 28만 7천 대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표준 공제를 적용하느냐 혹은 항목별 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내가 공제할 항목이 많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합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표준 공제를 선택을 해서 24만 8천 대만 달러까지 이제 공제가 되고요. 기본 생활비 차액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한 기본 생활비 금액과 소득 금액의 차액을 계산을 해서 그게 플러스 금액으로 나오면 추가로 또 72,000 대만 달러가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준 공제를 선택을 하면 240만 대만 달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고 과세 소득 즉 세금을 내셔야 되는 소득 기준 금액이 142만 5천 대만 달러가 되고요. 표준 공제 대신 만약에 다른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실 항목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보험비나 혹은 의료비 그리고 임대료, 기부금 같은 지출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의료비나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상한 한도가 있긴 하지만 최대 금액까지 공제를 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92만 5천 대만 달러로 과세 소득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득 공제를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가능하신 증빙 자료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보시면 142만 대만 달러와 그리고 90만 대만 달러로 소득이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과세 소득을 가지고 5%에서 40%까지 구간별 세율이 결정되고요. 앞에 표에서 계산한 대로라면 동일한 소득이라도 표준공제로 신고를 하시면 20% 세율이 결정이 되시고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면 12%까지 세율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에서 소득액 외에 만약에 국외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뭐 주식 배당이나 혹은 투자 소득 같은 게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국외 소득은 왼쪽 표에서와 같이 이제 재산세 제도를 통해서 과세 소득에서 면제 소득을 합하고 그리고 670만 대만 달러를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20%의 세율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대만 내 모든 개인이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견하시는 대표자나 혹은 파견 직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5월에 누락 신고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